안녕하세요. 주정고수 송지호입니다. 네, 오늘 또 이렇게 늦은 밤 교육에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네, 오늘 교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오늘은 그동안 배웠던 이제 이동 평균선 전체 내용 가지고요. 종합해서 종목을 또 분석하고 우리가 또 알아가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시장 좀 이슈가 되는 부분 또 점검하고요. 거기서 또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투자 힌트를 찾는 시간을 먼저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6월 시장에 대해서 이제 뭐 전국에 이제 증권사 지점 통해서 이제 설문조사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둘 필요가 있어서 참고할 부분으로 여러분들 한번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일단은 이제 전체 그 질문 응답자의 한 55%가 이제 코스닥을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한 55%더 우세할 거라는 그런 예상을 했고요. 네. 이제 주도 종목군 중에 이제 물었을 때 중형주가 한 40%, 이제 소형주가 38%, 대형주가 한 22% 정도 이렇게 이제 집계가 됐는데요. 아마 이제 중형주, 소형주 이렇게 있는 이유는 또 이제 북미 정상회담이 있기 때문에 뭐 그리고 이제 각각 그동안 쉬었던 이제 IT 주들이 이제 반등 그런 기대감 때문에 좀 이렇게 예상을 전국에 있는 이제 지점 증권사 지점에서 좀 예상하는 것 같습니다. 전체 수급 관련해서 보면 일단은 이제 5월 31일 날 중국 A주 편입되면서 이제 애국인 좀 그 전에 좀 매도가 있었죠. 그런 부분이 좀 일단락됐기 때문에 전체 흐름에서 이제 애국인과 기관이 주요 이제 매수 주체가 될 거라는 전망이 한 42에서 37% 정도 지금 집계되어 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북미회담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된다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우호적인, 그래서 이제 애국인 매수가 유인될 수 있는 기대감을 갖고 지금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요. 이제 6월에 이제 상승과 기대 업종 이제 테마를 봤을 때 그 전에는 바뀌었죠. 네, 5월까지만 해서는 제약바이오가 앞서 있었는데 IT 업종이 지금 많이 30% 정도 이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이제 제약바이오주가 27%. 아마 이제 이런 부분은 이제 에스코 그 미국 아마케 관련 이제 컨퍼런스 그런 관련 기대감이 있어서 아직은 좀 어느 정도 많이 죽어 있지만 좀 기대감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북미 정상회담 때문에 이제 남북 경협주 한 15% 그런 부분 좀 예상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건설주, 화장품, 어떻게 보면 이제 남북 경협주에 이제 건설주가 거의 플러스가 포함될 수 있겠죠. 네, 화장품 이제 사드 이슈 그런 관련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본다면 이제 남북 경협 관련해서 또 상당히 좀 많이 한 30% 가까이 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IT, 제약바이오, 남북 경협 이렇게 3대 축으로 움직이는 이제 흐름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수급을 보시는 것처럼 최근에 보면 이제 남북 제약바이오 종목하고 남북 경협주가 시작하니까 이제 IT 업종에서 반등이 나오는 그런 흐름을 예상 보셨고요. 또 남북 경협주가 한꺼번에 올라가게 되면 다른 업종이 또 쉬어가는, 그래서 이렇게 3대 축 IT, 제약바이오, 남북 경협, 그래서 이런 3대 축이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최근에 보면 이제 IT 남북 경협주가 조정이 나올 때는 IT 업종이 좀 바닥권에서 움직이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6월장에는 이제 3대 축으로 이렇게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전국 지점에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다는 건 이제 거의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이렇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요. 네, 이제 다음 주 뭐 이번 주에는 이제 큰 이벤트보다는 다음 주 이벤트가 많이 몰려 있죠. 일단은 이제 다음 주에 12일 날부터 이제 13일까지 해서 미국 FOMC 이제 통화정책 회의가 있고요. 이제 금리 6월, 그래서 6월 금리는 이제 확정적이죠. 네, 뭐 금리 인상은 거의 확정적이고요.
이제 여기서 이제 코멘트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올해 3회 금리 인상으로 마무리 지을 건지 아니면 그 이상 4회 이상으로 좀 이렇게 순차적으로 더 강하게 금리 인상을 하겠다는 그런 코멘트가 나와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중요한 이슈가 될 부분인데요. 그동안 이제 물가가 좀 유가가 많이 올라가면서 물가가 좀 올라가면서 좀 걱정을 많이 했었죠. 그러면서 뭐 국채금리도 올라가고 여러 가지 뭐 물가지표 그런 부분이 좀 반등하면서 상당히 걱정했는데 이제 5월 FOMC 의사록에서 그런 부분은 인내할 수 있다는 그런 좀 그런 의사록 발표가 나오면서 안도감에 좀 시장이 좀 움직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장은 지금 현재 이제 3회를 지금 지금 기존 입장을 밝혀주기 원하고 있는 상태에 있고요. 그래서 이제 중요하게 지금 3월 FOMC 회의 결과 금리 인상은 확정적이지만 그 이후에 코멘트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인상 속도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중요할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유가가 지금 최근에 이제 하락을 많이 하고 있죠. 그런 부분이 좀 일단은 긍정적인 부분이겠고요. 그리고 이제 12일 날 북미 정상회담이 있죠. 정상회담이 있기 때문에 좀 특히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시장의 입장에서는 좀 민감하게 지금 볼고 반응할 것 같습니다. 지방선거 있고 이제 14일 날 이제 목요일 날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 있습니다. 6월. 그래서 이런 이벤트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하고 일본 통화정책 회의가 몰려 있고요. 이제 15일 날에 이제 미국이 중국 500억 달러 이제 관세 부과 하는 이제 이 일정입니다. 그래서 좀 이런 부분이 시장에 좀 압박을 좀 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협상 중에 있는 상태이지만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 실질적으로 이제 미국이 중국에 500억 달러 관세 부과하게 되면 그런 부분에서 또 이제 다시 한번 서로 이제 뭐 트럼프 대통령 뭐 중국에서 치고받는 그런 흐름을 보이기 때문에 시장에 좀 부담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5G 통신 관련해서 주파수 경매 이런 부분 시작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관련 종목들이 좀 부각받을 수 있겠고요. 여기에 따라서 이제 4차 산업 4차 산업 관련주가 또 부각될 수 있습니다. 뜻하지 않게. 그래서 4차 산업에서는 뭐 반도체도 다 포함이 되죠. 어차피 다 포함되어 있는 상태죠. 어떻게 보면 멀리 보면서 반도체는 빠질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IT 반도체 관심 받겠고 뭐 자율주행 5 통신 기술에 의해서 인공지능 서버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자율주행이 그동안은 이제 뭐 컴퓨터 차량의 자율주행 차량 안에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서버 자체에서 서로 신호를 주고받는 그런 기술까지 상당히 이제 발전하기 때문에 이제 자율주행이라든지 그래서 4차 산업, 빅데이터라는 4차 산업도 이제 관심 있게 봐야 될 부분에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흐름상 이제 우리가 대안으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음 주 이벤트가 있다는 거 한번 체크를 해드리고요. 최근에 뭐 아르헨티나도 그렇고 신흥국들의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 베트남 같은 경우도 뭐 인도네시아도 그렇고 좀 영향을 많이 받았었죠. 이제 그런 부분을 일단 수치로 본다면 이제 비교해 봤을 때 2011년 여러분들 뭐 주식을 한 10년 정도 이상 했던 분들은 어려운 시기가 있었죠. 상당히 이때도 시장이 급락했었던 때가 2011년 8월 9월에서 이때 7월부터 해서 쭉 8월 9월까지 해서 뭐 미국 신용등급 강등하면서 급락에만 나왔고요. 남유럽 재정위기가 있었죠. 벌써 시간이 흘러서 7년이라는 시간이 지금 흘렀는데요. 이때 상당히 시장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한번 이렇게 급락이 한번 나왔었고 최근 2015년 12월하고 16년 때 이때도 상당히 급락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급락이 뭐 시장이 이제 한번 급락이 나왔었는데요. 그때 한번 수치로 본다면 이제 신흥국 이제 매크로 리스크 인덱스 지수를 통해서 확인해 보면 이쪽에 보면 거의 한 0.75 가까이 73에서 75 가까이 도달했을 때 안정을 찾았던 흐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도 그랬고요. 2015년도 그랬고
최근에 본다면 2018년 1월부터 해서 쭉 올라왔는데 이제 고점에 다 도달했다는 점은 어느 정도 이런 위험 요인들이 어느 정도 시장의 신고가 이제 국내 증시 이런 부분에 많이 적용되어 있다는 것을 이제 수치상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할인율 전체 우리나라 시장 할인율을 봤을 때 이때 상당히 이제 뭐 주가가 급락하니까 그동안 많이 할인 요인이 생기겠죠. 그만큼 하락하면 주가 할인 요인이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지금 상당히 이쪽으로 봤을 때 13% 이때도 13% 되는데 이렇게 지금 할인율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지금 메리트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위험 요인들이 시장에 반영되어 있는 상태라는 것을 이렇게 신흥국 매크로 리스크 인덱스 지수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겠고요. 그만큼 할인율도 상당히 이 고점에 있다는 거죠. 주가 할인율이. 그래서 봤을 때 어느 정도 많이 반영된 상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시장에. 네. 수급적인 부분도 보면 2016년부터 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에서 상당히 이제 반도체 호황이 들어오면서 상당히 이제 외국인 수급이 많이 들어왔었는데요. 이후에 이제 7월 작년 여름부터 이제 한번 꺾인 이후에 이었죠. 한번 반등 나왔죠. 그래서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에 보면 일단 이제 국내 이익이 해석선이 이익 추정치인데요. 이 이익 추정치가 이렇게 이쪽 방향으로 가다가 한번 꺾이니까 이게 외국인도 같이 동반하게 매도를 했는데 이런 이익 수정 비율이 이제 최근에 반등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이제 5월 말에 중국 A 지수 편입되면서 이제 외국인들이 좀 매도했었는데 그런 부분이 이제 일단락됐던 부분이 있고요. 어느 정도 이익 수정 비율이 좀 턴하면서 어느 정도 외국인 수급에는 어느 정도 이제 개선되는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부분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요. 이런 이제 지금 현재 이제 글로벌 증시 보면 특징적인 부분 말씀드리죠. 문자에 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이제 어정쩡한 상황에서도 보면 나스닥이 지금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사상 최대치를 지금 경신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글로벌 시장이 모멘텀, 뭐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 같은 모멘텀 하면 이제 남북 경협이라든지 그런 이제 바이오 종목이라든지 그런 어떤 모멘텀을 가지고 신약 모멘텀을 가지고 이렇게 움직였었죠. 그래서 전체 시장 특징적인 글로벌 시장이 지금 모멘텀하고 또 성장주, 또 가치주 이렇게 동반 이렇게 병행해서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특징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뭐 성장주로 본다면 뭐 제약 바이오 관련 종목도 될 수 있겠고 뭐 게임이라든지 성장하고 있다면 뭐 미디어 쪽, 뭐 엔터라든지 그런 성장주로 갈 수도 있겠죠. 모멘텀이라면 뭐 좀 남북 경협주, 뭐 그런 이제 신약 관련 부분도 있었고요. 이제 가치주, 최근에 이제 가치주가 이제 뭐 남북 경협 관련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런 가치주들이 상당히 이제 같이 반등해서 올라오는 모습인데 이런 또 비슷한 모습이 우리나라 특징적 우리나라에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글로벌 증시에서 나타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동반 흐름을 잡아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 한번 체크를 하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 세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이제 투자인 데서 어떤 기준을 잡고 대응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제 가치주가 우리 성격을 봤을 때 6월 13일 날 미국에서 FOMC 회의에서 이제 기준 금리를 인상하는 건 확정적이죠. 이제 거기에 따라서 이제 전도표가 이제 코멘트를 하겠죠. 연내 3번을 인상하겠다. 지금 작년 12월 달에 3번 인상한다고 지금 올해 이렇게 이제 예상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그래서 그 페이스를 유지할 거냐에 따라서 이렇게 이제 중요한 상황이 있는데 이렇게 3번 인상하겠다. 이런 이제 조정하지 않겠다. 4번 한다든지 그러지 않겠다 할 경우에는 이제 이런 성장 지속되는 그런 흐름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직까지는 금리가 크게 높은 편이 아니죠. 아직까지는 금리를 올리고 있지만 그런 시점에 본다면 성장이 지속되는 그런 심리적인 반응이 되는 거고요. 이게 성장이 과거에 보면 성장이 지속될 때 이제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도 같이 동반 상승하는 그런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처음에는 그 국채금리가 많이 올랐을 때 상당히 시장에 충격이 줬지만 나중에 이제 돌이켜 보면 이렇게 성장 경기가 호전되는 그런 기반으로 올라갈 경우에는 동반 같이 주식시장과 친구처럼 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이제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장기 이렇게 금리 상승은 가치주 주가 상승 기회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택 기준에 보면 이제 순이익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죠. 네, 지금 연간 이제 순이익도 지금 계속 조정 중에 있는 상태이고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지금 최고치 좀 수출 집중해서 계속 가고 있는 부분이 핵심적인 부분이 과거에는 2000년 중반 때는 조선주 철강주가 이제 주도했는데 지금 현재 여러분 아신 것처럼 반도체죠. 반도체 관련 종목이 상당히 많이 올랐지만 퍼가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퍼가 5배, 5배 정도 상당히 저평가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반도체 관련한 뭐 성장주로 과거에는 봤는데 현재는 워낙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저퍼주, 이제 반도체 이런 부분이 상당히 퍼가 낮기 때문에 이제 가치주로 분류해서 볼 수가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이제 관심 있게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삼성전자라든지 하이닉스도 좀 관심 있게 봐야 되고 나스닥 같은 경우 지금 계속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죠. 기술주 중심에 의해서. 근데 워낙 이제 시장의 과 수급과 우리나라는 지금 좀 밀접하게 움직이다 보니까 최근에 특징적인 부분이 어때요? 천천히 과거에는 2016년 7년도까지 보면 중반까지 보면 서서히 올라갔지만 최근에는 눌려 있다가 어느 갑자기 딱 급등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의미에서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삼성전자 어느 정도 이제 그동안 순매도 강도가 상당히 높았던 부분에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 많이 팔았다는 것은 또 많이 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애플보다 지금 배당 수익률이 높다는 점을 감안해서 투자 매력도 높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라든지 하이닉스 그런 가치주가 부합할 수 있겠고요. 또 거기에 따라서 이제 반도체 관련주들을 종목들을 관심 있게 봐야 되겠죠. 최근에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이제 반등해서 올라온 이유가 그만큼 이제 조퍼 가치주 의미로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실적은 잘 나오고 있는 상태죠, 다들. 그래서 현재 본다면 이렇게 이제 국내 반도체 업종 봤을 때 상당히 퍼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한 6배 평균적으로 이렇게 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기준으로 본다면 이렇게 70% 정도밖에 해당되지 않던 상태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지금 가치주 성격의 반도체주라는 걸 알 수 있겠고요. 실적면에 보면 여러분 수출이 계속 증가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 순이익 추정치가 이렇게 계속적인 상향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고요. 네, 코스피 전체 흐름에서 비교해 보더라도 상당히 위쪽으로 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순이익 수치로 보더라도 상당히 257조 원의 이렇게 업종 순이익 코스피에 비교해서 상당히 코스피에 이제 157억 대비해서 이제 반도체 업종이 66조 원을 해당할 정도로 상당히 가파르게 지금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가치적인 성격이 있다는 부분 우리가 볼 수 있겠고요. 이제 반도체가 올라가면 거기에 대한 이유가 있는 모습이죠. 이제 성장주 이렇게 이제 성장주 입장에서 우리가 본다면은 이제 미국 FOMC에서 이제 기준금리 인상이 이제 당연히 될 거고 여기서 생각보다 빠르게 금리 인상 쪽으로 선회했을 때 이럴 때는 이제 뭐 4회 이상이라든지 그렇게 되면 이제 금리 이제 너무 금리 인상이 되면 어때요? 경기에 대해서 이제 성장이 좀 둔화될 수 있겠죠. 네,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자금 흡수도 빠르게 해소되면서 좀 성장이 좀 둔화되기 때문에 이런 우려에 반영된다면
도리어 미국의 장기 금리는 좀 하락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금리가 하락하게 되면 성장주 주가의 상승의 기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성장주 이렇게 이제 압축해서 볼 필요가 있겠고요. 제 그동안에 이제 성장주를 분리해서 본다면 일단은 이제 기로 봤을 때 매출 증가율이 높고 연간 매출에 이제 상향 조정되고 있는 그런 업종들, 그동안 최근에, 그리고 또 최근에 이제 상대적으로 주가 부진했던 그런 종목들이 치고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업종에서 방송, 엔터, 또 인터넷 업종들을 관심 있게 봐야 되겠고요.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CJ ENM이라든지 뭐 제인 콘텐츠라든지 NHN 엔터라든지 엔터 관련주, 또 뭐 게임주도 많이 포함되어 있죠. 그런 부분에서 또 미디어 종목들, 그래서 방송 콘텐츠 제작하는 업체들 뭐 그런 식으로 해서 그런 업종들이 또 부각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의 결과에 따라서 이런 업종들이 치고 나갈 수가 있다는 부분 우리가 염두에 둘 필요가 있겠고요. 이렇게 이제 매출 증가율 상을 봤을 때 게임 업종은 작년에 상당히 잘 나왔죠. 많이 뭐 NC소프트도 상당히 많이 올라가면서 매출도 많이 증가하고 이익도 많이, 그리고 작년에 상당히 좋았고 게임 업종. 그래서 이제 보면 여기서 이제 증가를 보면 이제 인터넷 업종, 방송 엔터 이제 꾸준하게 작년에 의해서 올해도 증가하는 모습 볼 수가 있고, 호텔 레저 쪽이 또 이렇게 작년보다 더 좋은 흐름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화장품도 이제 하반기로 가서 좀 더 증가하는 모습 볼 수가 있고요. 소매 업종에서 이렇게 이런 업종들을 이제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겠고요. 여기서 본다면 일단 이제 인터넷, 화장품, 방송 엔터, 호텔, 레저 이렇게 전체 흐름 이렇게 이제 상향 조정되고 있는 업종에서 본다면 순서대로 이렇게 봐야 되겠죠. 이렇게 업종 종목에서 종목 잘 모르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이제 목록을 한번 띄워놨는데요. 이제 방송 엔터주에는 이제 아까 보여줬던 CJ ENM, 뭐 스튜디오 드래곤, 카카오 M, CJ CGV, SM, J 콘텐츠리, JYP. 그리고 이제 인터넷 게임 네이버, 넷마블, NC소프트, 카카오, 퍼러비스, 컴투스 이런 식으로 아프리카 TV 이런 식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어떤 이제 2018년 이제 매출 증가율 이렇게 영업 개선폭에서 참고해 볼 필요가 있겠죠. 어느 정도 증가하는지에 따라서 좀 이렇게 분류해서 같이 한번 볼 필요가 있겠죠. 이 시간에 또 이런 부분 이제 간단하게 체크를 해드리고요. 이제 모멘텀 이제 테마주가 이제 이런 부분에 우리가 본다면. 이제 6월 12일 날 북미 정상회담이 이제 예정들은 이제 진행될 상황이죠. 거기에 따라서 또 한 번에 끝나지 않겠다고 이제 좀 미국에서 또 양보하면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계속 여러 번 이제 진행한다면 어떤 뭐 중간중간 이제 긍정적인 모멘텀을 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뉴스에 따라서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어제 북한에서 이제 카지노, 원산 쪽의 카지노 그런 사업에 대해서 좀 지원해달라는 그런 이야기 나오면서 카지노 관련주들, 뭐 파라다이스, GKL, 뭐 거기에 뭐 모니터를 제공하는 토비스 같은 기업들이 좀 오늘 좀 상승 흐름을 보였죠. 그런 거기에 따라서 긍정적인 뉴스가 나올 때마다 모멘텀이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남북 경제가 실질적으로 이제 확대됐을 때는 과거에 봤을 때는 이제 소재 쪽 중국 기준으로 봤을 때 소재하고 산업재가 같은 시크릿컬 업종이 좀 많이 좀 수혜가 받았던 부분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는 한번 다시 다음 페이지에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업종 보면 이제 그동안 이제 건설주라든지 그런 종목들이 상당히 이제 저평가에 돼 있다 보니까 올라갈 때 좀 탄력적으로 올라가는 상태고요. 그래서 뭐 지금 올라가는 상태도 좀 부담되지 않은 그런 흐름을 보이다 보니까 주가 쉽게 내려오지 않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남북 경협주들의 좀 조정이 나올 때도 21선을
밀리지 않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주, 특히 건설 관련 종목들은 21선을 뭐 철도라든지 건설 쪽은 21선을 하회하지 않죠. 다른 종목들은 뭐 21선 밑에 가가지고 밑으로 바로 내려가서 좀 저항을 받고 있는데요. 이런 종목들은 그나마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현금흐름도 되고 영업이익률도 어느 정도 개선되는 여지까지 같이 되면서 좀 밸류가 재평가되면서 좀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좀 자유로운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봤을 때는 이제 철강, 건설, 기계 쪽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겠고요. 종목으로 보면 현대건설, GS건설, 두산마켓, LS산전이라든지 그런 종목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중간중간 나온 뉴스에 따라서 좀 많이 좀 움직일 것 같습니다. 일단 이제 중국이 처음 이제 북한이 이제 개혁 개방했을 때 이제 중국의 모델로 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때 당시에 좀 많이 수혜받았던 부분이 이제 기계류가 가장 수치로 보면 좀 수혜를 받았고요. 그리고 철강 화학 종목 화학주들이 좀 그다음 두 번째로 그리고 연료 관련 해서 그런 부분 또 농산품, 섬유 의료, 운송 장비에서 이렇게 수혜를 받았던 이제 중국을 모델로 봤을 때 이렇게 이런 분리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뭐 이런 화학 업종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뭐 LG화학부터 롯데케미칼, 효성, 하나케미칼, OCI, 금호석유 이렇게 실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종목 포진되어 있고요. 포스코 이렇게 철강은 여러분 아시고 포스코, 현대개철, 전국대강, 베스틸, 건설 쪽은 현대건설, 이런 식으로 현대산업, GS건설 이런 식으로 좀 이제 큰 종목들을 중심으로 볼 필요가 있겠죠. 기계는 두산바켓, 두산인프라코어, 뭐 현대 노템 많이 올라갔죠. 이렇게 현대 건설기계 이런 식으로 이제 볼 필요가 있겠고요. 조선 쪽에서도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실적으로 아직까지 뭐 조선 쪽은 뭐 크게 수혜는 이렇게 뭐 아직 나타나지 않는 모습이고요. 조선 쪽은 아직 뭐 같이 육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상사 쪽에 이제 무역 관련해서 그런 부분에서 좀 더 관심 있게 더 이제 부각할 수도 있겠죠. 포스코 대우라든지 LG화학, LG 상사, 현대 상사, 이제 항공 쪽, 항공 뭐 중국 어떤 이제 좀 개방되면 항공 쪽도 더 이제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겠고요. 이제 최근에 보니까 이제 수송 쪽에서 이렇게 운송업을 하는 그런 기업들도 좀 간혹가다가 지금 반등해서 올라오는 모습이죠. 개방되면 뭐 이제 육로를 통해서 많이 이동하게 되면 그런 부분이 수혜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버스라든지 그런 운송업을 하는 그런 이제 기업들이 부각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체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큰 틀에 본다면 일단 뭐 여러분 최근에 반도체가 이제 상당히 좀 실적 면에서 그렇게 좋은 모습에 있다 보니까 계속적인 이제 바닥권에서 저번에는 체크할 때는 어때? 이렇게 이런 상태에서 이런 상태라고 그랬는데 이제 벌써 이 자리까지 올라온 종목들도 있고 이렇게 어느 정도 올라온 상태에서 이렇게 먼저 올라가는 종목도 있죠. 그래서 순차적으로 뭐 이런 케이스로 이런 케이스로 급등해서 가는 반도체가 있고 이게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이 있고 이제 바닥권에서 이제 턴하는 종목. 그래서 수급이 온전히 이제 이런 IT주에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좀 선별적으로 지금 움직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별적으로 움직이는 상태이고요. 이제 반도체도 가지만 일단 이제 디스플레이 관련 종목이라든지 그런 바닥에서 올라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반기에는 또 이제 새로운 이제 애플 아이폰이 출시되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이제 그런 이제 부품 업체들 뭐 FPCB라든지 BH 같은 그런 종목들이라든지 또 OLED가 또 이제 관련 이제 소재 업종 그런 부분에서 이제 모멘텀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IT 이렇게 이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요. 남북 경협주는 이제 해당 결과나 기간 따라서 좀 이제 차별성을 가지고 움직일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지금 현재 이제 올라간 상태에서 이렇게 꺾여서 한번 오늘 이제 이렇게
턴하는 그런 흐름이 있습니다. 아마 다음 주에 이제 있다 보니까. 그래서 전체 여기 현재 이 고점을 강하게 돌파해야지 전체 남북 경협주 대장주들이 좀 더 치고 갈 수 있겠죠. 근데 여기 반등 났다고 해서 밀리면 쌍봉이 그려질 가능성이 커버리죠. 그러면 또 조정 나올 수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에서 전고점을 지금 고점을 돌파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남북 경협주. 그리고 이제 뭐 남북 경협 중에 약한 종목들은 어때요? 올랐다가 이렇게 지금 이렇게 반등 이렇게 이런 상태 있죠. 한번 밀렸다가 이렇게 저항받고 밀렸다 이런 상태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주도주 업종 이제 뭐 건설이라든지 철도 관련 종목들은 좀 더 이제 좋은 모습인데 여타 뭐 다른 약한 그 남북 경협주들은 지금 저항 구간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라가게 되면 저항 발생 받을 종목들도 있기 때문에 좀 종목을 좀 선별해서 봐야 되겠고요. 어느 이익이 좀 보장되어 있는 이제 껍데기만 있는 기업들은 좀 밀려내려온 모습인데요. 그래서 이익이 좀 매출과 이익이 되는 업종들을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제약바이오 종목은 일단은 신약 관련 종목들이 많이 반등해서 올랐다가 이제 오늘 이제 마감하죠. 이런 신약 암 관련해서 신약 그런 이제 학회가 하면서 이제 좀 모멘텀이 좀 식어버린 상태에 있는데요. 그동안 이제 바닥권에서 좀 쉬어 있는 종목들이 좀 올라오고 있는데 이제 큰 종목들은 지금 쉬어가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일단 이제 하반기에 신약 관련해서 이야기 모멘텀이 많이 있었는데 일부 종목들이 내년 초로 많이 옮겨놓은 상태예요. 발표 일정을. 그래서 하반기부터는 이제 뭐 미리 움직이는 경향이 있으니까 하반기에 이제 제약바이오 관련해서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중국 소비주는 일단은 이제 좀 관심권에 받아올 것 같고 선별적으로 움직이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화장품주에서도 좀 어느 정도 저항대를 돌파하는 그런 종목군들이 또 움직일 가능성이 큰데요. 그런 부분은 종목을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전기차 지금 한번 이제 움직였다가 지금 쉬어가고 있죠. 이거 쉬었다가 다시 또 갈 가능성이 큰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차 관련주는 이제 지속적으로 계속 봐야 될 부분에 있습니다. 오늘 이제 13번째로요. 이동평균선 배웠던 종합활용매매법에 대해서 또 계속 종목을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추세선을 통해서 중장기 뭐 60일 120선을 가지고 중장기 추세선을 우리가 이용해서 매매하는 방법을 배웠었고 또 이동평균선 추세 방향을 보면서 거기에 대응하는 방법, 매매하는 방법에서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5일선과 21선을 가지고 대응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배웠고요. 또 우리가 이동평균선이 지지선과 저항선 역할을 하는데 그 지지선과 저항선을 활용하는 매매법에 대해서도 배웠습니다. 그런 내용 지난 시간 이제 골든 데드크로스에서 상승 골든 하락 데드크로스 여기 단기, 중기, 장기 골든 데드크로스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결국 우리가 이제 주가는 어떤 이제 일정 방향으로 움직이려는 속성이 있다고 그랬죠. 그게 이제 추세인데 그걸 이동 평균선을 통해서 추세를 알아가는 거죠. 상승 추세에 있는지 하락 추세에 있는지 행보 추세에 있는지 이렇게 이제 하락이면 하락에서 턴하는 흐름 그런 추세 전환하는 그런 흐름을 이제 공부를 했고요. 상승하다가 또 꺾였을 때 또 이런 타이밍 가지고 매도를 했죠. 이렇게 행보에서 올라가느냐 하락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대응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배웠는데요. 이제 결국은 이동 평균선에는 이제 주가의 가격을 담고 있죠. 평균 매수 가격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우리가 이제 활용해서 대응할 수가 있는데요. 전체 종목을 보고요. 이제 쭉 지난 시간 공부했던 부분만 쭉 넘어가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우리가 이제 이 주가의 차트에 움직이는 이 선들이 이동 평균선이라고 했죠. 그래서 먼저 추세를 보자고 그랬을 때 이게 여기에는 역배열되어 있죠. 이 주황색 선이 120선이고 120선 이 하락에서 이렇게 상승으로 전환하는 흐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엔 61선은 이렇게 하락해서 어느 시점에 이제 턴하고 21선도 지금 하락해서 어느 정도 상승으로 돌리죠. 결국은
이동평균선의 방향을 보면서 추세가 하락이고 추세가 이쪽은 상승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가능한 내가 이렇게 단타 이게 반등했을 때 주가가 반등했을 때 짧게 대응하지 않는 이상은 이렇게 이제 가능하나 이렇게 상승 추세에 있는 종목을 통해서 대응을 하는 게 좀 더 안전적이고 성공 확률이 높다는 것을 말씀드렸죠. 그만큼 이제 추세가 이때는 하락이고 이때는 이때는 하락이지만 이때는 이제 상승이기 때문에 여기서 물리더라도 더 조정받고 더 갈 수 있는 그런 환경에 있는 거죠. 그래서 전체 큰 흐름을 이렇게 보자는 거고요. 여기에 움직였을 때 크로스 되는 부분이 있죠. 하락에서 상승으로 돌아렸을 때,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역별되어 있죠. 120, 60일, 20일, 5일선 이렇게 역별되어 있죠. 순서가 역으로. 반대로 여기는 120, 60일, 20일, 5일선 해서 이렇게 정별되어 있죠. 순서대로. 그래서 여기에서 정으로 돌아가는 그런 과정 중에 선들이 만나겠죠. 이제 그런 부분이 크로스 매매에 이용하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21선은 5일선 하면서 단기 골드코스 나온 거죠. 단기 골드코스. 여기 61선을 21선 돌파하면서 중기 골드크로스. 120선 장기 이동평균선을 61선을 돌파하면서 크로스면서 여기에 장기 골드코스 나온 거죠. 이렇게 이런 부분이 이제 우리가 매매 포인트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볼 수가 있겠고, 이게 21선을 우리가 기준 삼아서 대응했을 때 21선이 상승 중일 때만 대응했을 때 보면 이렇게 추세 방향만 보더라도 크게 이렇게 상승했던 흐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1선을 아래쪽이면 매매를 하지 않는 거죠. 초단기 매매, 좀 단기 매매했을 때 5일선을 이용하는 거죠. 5일선이 꺾어서 올라가면서 5일선을 돌파해서 올라탔을 때가 우리가 5일선 가지고 매매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었는데요. 그런 과정을 우리가 한번 잠깐만 체크할게요. 그래서 이동평균선 주가의 방향을 알려준다고 말씀드렸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동평균선 이쪽 방향 상승 추세의 방향을 알려준다. 상승 추세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5일선과 21선은 짧은 기간의 추세를 반영하죠. 5일선은 하루만 바뀌어도 주가의 어떤 등락에 따라서 이동평균선이 방향이 빨리빨리 바뀌죠. 20일은 20일의 하루. 하지만 이제 중장기는 60일 이후에 하루 더 플러스 된다고 해서 주가가 큰 변화가 없죠. 120 내 하루 변한다고 해서 그래서 주가의 큰 방향을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상승은 상승 추세일 때 상승주가 쉽게 꺾이지 않는 거. 하락일 때 하락 추세 쉽게 꺾이지 않는 거 아까 차트에서 보셨죠. 이렇게 대응했을 때 우상향일 때 정별되면서 우상향일 때 순서대로 있죠. 그래서 이럴 때는 매수하고 보유해서 이런 종목을 대응하자고 말씀드렸고요. 반대로 아래쪽 방향일 때는 하락 추세이기 때문에 내가 어느 정도 매매에 대해서 좀 경험이 많지 않은 이상은 함부로 매수를 하시면 안 되겠고요. 이럴 때는 반등 나왔을 때 어떤 이제 매도에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아래쪽 계속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행보일 때는 방향 잡을 때까지 이쪽으로 가느냐 아래쪽으로 가느냐를 통해서 이쪽으로 돌려서 턴했을 때 대응을 하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주가가 이렇게 밑에 있다가 이렇게 쭉 치고 올라가면 이렇게 이제 매수 기회가 되는 거고요. 반대로 내려가게 되면 이렇게 하다가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조심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방향을 보고 우리가 대응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결국 이제 이동평균선이 만났다는 것은 뭐였다는 것은 이제 동일한 가격이다. 최근에 5일 동안 산 사람하고 그동안 120일 동안 들고 있는 사람, 오랫동안 들고 있는 사람하고 이제 가격이 같아졌다는 것은 결국은 최근에 5일 동안에 최근에 산 사람들이 과거에 오랫동안 들고 있는 사람들을 매물을 소화해냈다는 그런 의미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대세 상승 종목도 보면 이렇게 아래쪽에서 치고 있다가 쭉 치고 올라갈 때 이렇게 수렴한 상태 올라가게 되면 이제 큰 상승 흐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종목도 많이 보여드렸죠. 급등 패턴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렸는데 결국은 반대로 이렇게 이제 상승 중일 때 이런 경우가 많죠. 아니면
좀 조정받다가 이렇게 모아진 이후에 이렇게 급락 나오면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최근에 들고 있는 사람이 한꺼번에 팔기 때문에 급락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급락이 나오는 경우가 있다는 걸 우리가 배웠었고요. 그만큼 물량이 많이 몰려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동평균선 반응 순서가 이제 상승전, 하락전 나온다고 그랬는데, 이런 부분에서 이제 네, 이렇게 이제 주가 반응에 따라서 이제 주가가 제일 먼저 움직이는 선이 5일선이죠. 네, 쭉 주가가 이렇게 가다가 밑으로 내려가면 이제 순서가 5일선, 21선, 이렇게 이제 60일선, 이렇게 120선을 꺾어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지점에서 5일선 내려가고 21선 내려가고 61선 내려가고 이렇게 120선 내려가게 되면 이런 부분이 만나는 지점이 20일을 5일선이면 이게 데드크로스 난 거죠. 단기 데드크로스, 중기 데드크로스. 여기는 또 만나면 120선이 60일이니까 장기 데드크로스 하락신으로 난 거죠. 이렇게 이제 상승주 이렇게 나타나면 조심해야 되겠죠. 반대로 하락 중에 이제 반응 순서가 주가 올라가게 되면 주가 밑에서 올라가 있다가 쭉 이렇게 타죠. 이렇게 한번 이제 저항받고 우리가 지지선과 저항선 배웠으니까 이런 파동을 치면서 이렇게 움직이 올라가죠. 이렇게 되면 여러분 아신 것처럼 5일선 따라 올라가고 60일선 따라 20일선 따라 올라가고 그 다음에 60일 그 다음에 120선 따라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21선 5일선 돌파했으니까 여기에 단기 골드크로스 나오는 거고요. 여기에 중기 골드크로스, 장기 골드크로스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추세 반응에 따라서 이렇게 여기 정으로 돌아가는 과정에서 이제 골든이 나온다는 거죠. 결국은 이렇게 이동평균선을 통해서 우리가 골든 데드크로스에서 배우셨죠. 이런 부분은 이제 해드렸으니까 그냥 넘어가겠고요. 네, 5일선과 21선 매매 이렇게 보여드렸죠. 네, 결국은 이런 부분 여러 번 했으니까 그냥 쭉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동평균선 지지선 저항선 활용해서 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어떤 이제 이동평균선은 주가가 이해했으면 지지선 역할을 하는데 결국은 이렇게 큰 그림 봤을 때는 이때는 이렇게 60일선 이렇게 있고요. 여기에 보면 21선을 딱 타고 하죠. 네, 큰 그림 이렇게 봤을 때 21선을 쭉 지지선 역할을 해주는 거고 그 안에서 보면 이제 단기적으로 움직일 때 보면 어때요? 5일선을 쭉 타고 가죠. 5일선을 한번 벗어났다가 다시 지지받고 어때요? 여기서 꺾였을 때 저항받다가 다시 지지받고 이렇게 쭉 올라가죠. 그래서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5일선을 쭉 지지받고 하는 흐름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 주가가 이했을 때는 지지, 아래했을 때는 저항이 되는 거고요. 다시 돌파 올라가니까 지지해주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전체 흐름에서 본다면 이제 지지해줬을 때는 이렇게 지지선 타고 가는데 여기서 미탈하게 되면 이제 저항이 되는 거죠. 이 저항을 돌파 올라가야 되는데 이제 그거 실패했을 때는 다시 이제 하락을 합니다. 여기서 21선을 이탈하니까 이제 다시 급락이 나오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다시 지지와 저항과 이렇게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주가가 이제 이렇게 파동을 만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잠깐 언급해 드렸고요. 네, 이런 패턴, 급등 패턴 중에 이제 두 가지 뭐 보여드렸고요. 이런 식으로 종목을 계속 한번 보면서 진행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적으로. 뭐 일단 이제 중국 관련주에서 화장품주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두 가지 종목을 한번 코스맥스하고 이제 과거에 코스맥스하고 이제 한국콜마 하고 이제 과거에는 같이 많이 움직였는데요. 지금 현재 차별화되어 있죠. 네, 코스맥스는 어때요? 이렇게 쭉 지금 정배열되면서 쭉 가고 있죠. 근데 한국콜마는 네 어때요? 일단 꼬여 있죠. 흐름이 상당히 꼬여 있습니다.
네, 이렇게 같이 이때는 같이 이런 식으로 갔는데 이동 평균선이 지금 이렇게 좀 지저분해 돼 있죠. 깔끔하지 못하고 코스메스는 좀 깔끔하잖아요. 딱 정리가 돼 있죠. 보면 여기 딱 나오죠. 급등, 예, 이게 이제 강한 상승 흐름을 봤을 때 우리가 알려드렸던 부분 어때요? 예, 이 60일선, 이 100일선까지 몰려있죠. 21선 해서 한번 올선이 한번 쭉 주가 내려가다가 이제 한번 여기 딱 턴하고 쭉 올라가죠. 그러면 한꺼번에 여기 있는 물량은 어때요? 만나죠. 크로스 되면서 예, 5일선, 20, 60일, 100일선까지 딱 만나죠. 거기에 돌파 쭉 올라가니까 한꺼번에 매물을 돌파하고 올라가니까 상당히 이제 이 아래 하단부는 강하게 지지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급등주 패턴 중에 상승 패턴, 강하게 상승, 오랫동안 상승하는 패턴 중 하나 종목이 이런 패턴이죠. 그래서 이 패턴이 나온 거죠. 그래서 이제 강하게 상승을 보였고요. 이제 한꺼번에 쭉 나온 거죠. 어떻게 보면 21선을 5선 돌파하기 때문에 단기 골든 또 그리고 21선, 20선, 61선을 이제 돌파하면서 이렇게 같이 되면서 단기, 중기, 장기, 골드크로스 의미까지 같이 엮어져 버리죠. 그렇게 만드는 이후에 이렇게 정배열돼 주죠. 21선, 그리고 61선 방향이 추세 방향이 어때요? 쭉 상승 추세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딱 힌트적으로 이렇게 딱 모아진 이후에 주가 딱 올라가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 종목 이제 정배열되어지는구나 라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동 평균선들이 이렇게 모아진 이후에 흩어지면 주가 올라가게 되면 이제 제일 먼저 5일선 따라 올라가죠. 그 다음 반응하는 이동 평균 21선이죠. 이제 순서대로죠. 순서대로 해서 그 다음에 61선이 반응하고 그러다면 쭉 정배열되지면서 주가가 좀 더 오래 상승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만들어 놓아버리죠. 이런 경우는 이제 보면 이렇게 모아지는 이런 식으로 패턴을 보면 이렇게 모아져서 강하게 장기적인 추세를 이어갈 수 있겠다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패턴은 여러분들 이제 캡처를 해 놓으신다든지 인쇄를 해서 좀 많이 눈에 익숙하게 하면 좀 많이 도움이 됩니다.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이런 종목은 이제 캡처를 많이 해 놓고요. 또 인쇄를 해서 이런 패턴 종목들은 또 모아놓고 계속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현재 보면 일단 이제 우리가 지지선 배웠으니까 21선이 지금 나중에 이제 뭐 추세선 그리는 법도 나중에 배우시겠지만 일단 추세가 이제 상승 추세 계속 이어가는 모습 볼 수가 있고요. 현재 이 21선 우리가 배웠으니까 이 방향으로 계속 가고 있죠. 상승 추세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중장기 60선, 100선이 지금 상승 추세이기 때문에 이 주가는 쉽게 꺾이지 않는 흐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중간중에 그래서 중간중에 조정이 나오더라도 21선이 아래쪽에서 강하게 지지선 역할을 해주는 거죠. 지지선 역할을 해주는 상태이기 때문에 쉽게 지금 파동을 타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21선을 이탈하고 내려가게 되면 이제 조심해야 되죠. 살짝 깰 수는 있는데 이러면서 이제 밀려 내려가면 어때요? 아직은 이제 조심해야 되겠죠. 밀려 살짝 깼다가 내려. 그래서 그런 흐름에서 볼 수가 있겠고요. 네, 만약에 이제 같은 업종이지만 한국콜마를 보면 어때요? 네. 일단 추세에서 보면 어때요? 지금 이제 밀려 내려 61선을 20선 아래쪽 내려가면서 중기 데드크로스 나왔고 여기서 단기 데드크로스 나온 거죠. 이렇게 하락 신호가 연달아 나왔고요. 현재 상태에서 여기 이제 큰 그림 본다면 여기서도 120선을 60선 돌파하기 때문에 여기에 장기 데드크로스가 쭉 나온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방향 61선 쭉 아래로 내려가면서 장기 데드크로스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중요한 흐름에서 본다면 이 자리가 이제 포인트가 될 수 있었겠죠. 여기서 한번 이제 타고 올라갔을 때 여기 자리에서 이제 이 120선을 돌파하고 올라가는 흐름이 나왔어야지 저제 흐름에 지금 좋은 흐름을 보였을 텐데요. 여기에
이 160일선 그리고 100일선을 계속 저항받으면서 여기에 이제 저항선을 돌파를 실패하면서 이제 밑으로 내려가다 보니까 최근 저점을 밑으로 내려가다 보니까 여기 이제 실망 매물이 같이 밀려내면서 이제 중기 데드크로스 나왔는데요. 현재 다시 턴하려면은 이 종목은 지금 쭉 추세를 보면 이제 저점 부근을 지금 이탈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좀 부담되는 모습이죠. 상당히.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추세에 턴하려면 21선을 이제 올라가는 흐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20선이 지금 아랫방에 있기 때문에 5일선 돌파하면서 이렇게 단기 골드코스 만들어줘야 되겠고요. 큰 그림에서 이제 복귀했을 때는 이 종목이 이제 이렇게 이제 여기 저항을 이제 돌파해 가는 흐름을 이어가야 되는데요. 그래서 21선을 만약에 돌파하지 못하고 밀려 내려가게 되면 또 좀 더 이제 조심해야 봐야 되겠죠. 그래서 왜냐하면 21선이 방향이 아까 코스맥스 같은 경우는 21선 방향 이쪽으로 하고 있죠. 근데 현재 21선이 방향 아래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리고 이제 100일선이 있고 60일선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어때요? 여기서 저항받고 있죠. 21선에서 눌려서 저항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추세에서 최근에 저항받으면서 밑으로 내려가는 이 추세를 어때요? 타지 않으려면 어때요? 여기를 벗어나는 게 가장 중요하죠. 그 지점이 21선하고 지금 맞물려 있죠. 그래서 여기 21선을 이 빨간색 20선을 돌파하고 올라가야지 최근에 21선을 저항받고 밀려 내렸기 때문에 돌파 흐름이 중요하다. 그래야지 추세를 어때요? 어느 정도 멈췄다고 여러분 시장 참여자를 보고 그나마 이제 매수가 들어오겠죠. 전체적으로 이제 가장 안전적인 부분은 이 61선 8만원선을 올라가는 흐름이 중요하죠. 최종적으로 그래서 이런 과정을 좀 거쳐야지 추세에 좀 흐름에 좋겠죠. 그래서 여기에 밀려 내려가면 안 돼. 20선을 밀려 내려가면 조심해야 되겠죠. 그래서 현재 흐름 본다면 이 100선도 좀 아래 있고 61선도 좀 아래 있는 상태에서 주가가 좀 올라가 줘야 되겠죠. 올라가 줘야지 이렇게 어느 정도 수렴에 만들어 갈 수 있게 패턴을 주가 올라가고 올랐다가 눌렸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면 이 20선도 따라 올라오고요. 그러면 어느 정도 시점에 수렴 패턴을 만들 수가 있겠죠. 어느 정도 올라갔다가 한번 내려와서 이런 식으로 이런 과정을 거쳐야지 좀 더 이제 안전 매물 쏴내면서 한번 다시 흐름을 타면서 갈 수 있겠죠.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20선을 돌파해야 된다는 걸 우리가 여기서 흐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밀려 내려가고 그러면 뭐 60선 다시 꺾어서 내려가고 120선에서 쭉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이렇게 저점을 잡고 올라가는 게 중요합니다. 일단은 이제 올라가더라도 지금 이제 이때 거래량이 상당히 좀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자리는 좀 매물이 좀 있겠죠. 압박이 심하겠죠. 그런 경우는 엄청난 거래가 터지지 않는 이상, 호재가 터지지 않는 이상은 만약에 여기 상태에 올라가게 되면 밀렸다가 이렇게 어느 과정을 거치면서 이동평선을 또 수렴에 만들어 놓고 또 그렇게 해놓으면 상당히 그림을 잘 만들어 갈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코스온 종목이고요. 최근에 이제 한번 이렇게 연달아 이제 이동평선을 이렇게 연달아 한번 강하게 돌파하면서 한번 추세 흐름을 보였었고요. 일단 현재 상태 보면 이제 장기 이동평균선, 장기 골드코스 이렇게 나와 있는 상태죠. 그래서 하지만 일단은 단기 데드크로스가 한번 나왔고요. 한번 꺾여 내려가면서 다시 이제 60에서 20선에서 중기 데드크로스 나온 거죠. 데드 연다 나왔고 최근에 다시 21선을 5일선 돌파하면서 단기 골드코스 나왔죠. 이쪽으로.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본다면 지금 현재 바로 올라가지 못하고 여기서 머물러 있는데요. 이제 좀 더 이제 머무르는 흐름이 중요합니다. 밀려내지 않고 여기서 상태 지켜는 이제 21선을 이제 방향을 이렇게 잡으면서 추세 이렇게 만들어가는 흐름이 중기 골드코스까지 나온다면
올랐다가 뭐 조정받더라도 이렇게 추세를 이쪽으로 만들어 갈 수 있는 그런 이제 흐름을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원이 여기서 이 60일선을 지켜주는 흐름이 중요하죠. 여기서 밀려내가면 안 되죠. 20선을 방향 턴화해서 다시 이제 중기 골드코스가 나오 흐름에서 잡아가려면 그런 게 중요하겠고요. 일단 이제 단기 이제 데드코스 나와 있는데 이제 중기 골드운이 나와주면 좀 더 좀 좋은 흐름을 예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코스원 이 종목이 일단은 42,000원까지 하장품주 한번 이제 강한 모멘텀이 됐을 때 그런 흐름을 보였었고요. 일단은 일단 이제 100일선이 아래 있고 60일선 위에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턴해서 정배열로 완전히 쭉 만들어가는 이제 그런 흐름이 나온다면 좀 더 이 코스원이라는 종목은 좀 더 이제 더 힘을 좀 모멘텀을 발휘할 수 있겠죠. 그래서 뭐 이렇게 이제 이 자리가 올라가면 많이 저항받는다 해서 밀렸다가 내려왔을 때 이렇게 잡아서 좀 수렴 만들어 놓고 다시 이런 식으로 턴하면서 가는 흐름이 아주 좀 가장 좋은 그림을 그려갈 수 있습니다. 화장품주 관련 연호를 한번 다시 보면요. 일단은 여러분 보신 것처럼 좀 이동 평균선이 좀 깔끔하지는 않죠. 이렇게 약간 지저분하게 되어 있는 상태죠. 예. 이런 종목은 진짜 뭐 이렇게 깔끔하게 보기 힘든 상태인데요. 근데 그래서 이제 초보자 입장에서 보면 좀 대응하기 힘들 수 있는 상황인데요. 만약에 이제 저점을 최근에 이렇게 이제 이렇게 저점 구간에서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이제 중국 모멘텀이 되고 뭐 여러 가지 이슈가 된다면 한번 움직일 수 있겠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박스권 이렇게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제 나중에 이런 종목들 어떻게 보면 또 그림을 만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턴에서 올라가는 게 중요하죠. 아직까지는 이제 단기, 중기 데드크로스 나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제 단기 골드크로스 나오는 흐름이 중요하죠. 그래서 이 자리를 지지받고 올라가주는 흐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종목이 좀 더 이제 강하게 저점을 만들고 올라가기 위해서는 일단 이제 단기 골드코스가 나와야지 한번 이렇게 턴에서 올라가겠죠. 그래야지 좀 하락을 멈출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 저항 60일선과 120선 라인을 한번 이제 돌파하고 올라갔을 때 좀 더 반등이 강하게 나오겠죠. 근데 일단 안전하게 이동 평균선들이 이렇게 이제 수렴해 놓은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 이런 자리 이런 자리 고점까지 올라오게 되면 다시 한번 눌릴 수 있는 그런 흐름을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밀렸다가 턴했을 때가 이제 이동 평균선이 좀 모아지고 좀 어느 정도 이제 수렴에 만들어 놓을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지지받고 올라갔을 때가 아니면 밀렸다가 다시 돌파했을 때가 좀 가장 흐름을 보일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미완성인 이동 평균선 같은 경우는 이제 반등에 올라오면 뭐 이렇게 이제 바로 돌파하기보다는 밀려서 좀 조정받고 이렇게 눌림목 주고 올라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사드 이슈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지만 이제 아직 특별히 연호 뭐 화장품 용기 관련 종목인데요. 이런 종목들은 좀 그런 좀 많이 완화됐다면 또 가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관심 있게 봐야 되겠죠. 만들어져가는 그런 과정을 보면서 이 연호라는 종목도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나중에 이제 잠깐 언급해 드리면 이 PNT라는 종목을 보면 이제 그런 과정을 거쳤죠. 상당히 하라고 이렇게 얽혀 있으면서 이동 평균선들이 복잡하게 되겠죠. 이렇게 말이 뭐 120선 위에 있고 60선 아래 있고 20선 아래 있고 이렇게 정배열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어떤 이제 박스권 흐름을 보이다가 어느 기간이 딱 지나니까 나도 어느 순간에 이렇게
수렴해 버리죠. 이동평균 수렴하고 돌파 올라갔더니 그 다음도 어때요? 정배열돼지면서 이렇게 강하게 상승을 보이는 흐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처음에 이제 다시 재진입할 때도 이 패턴을 이제 보고 들어간 거 들어갔었는데요. 워낙 이제 60일, 21선까지 해서 우리 급등주 패턴 중에 하나 우리가 계속 배웠으니까 이렇게 돌파하면서 올라갔죠. 그래서 상당히 이제 올라갔고요. 이제 시장 흐름이 도와주지 않다 보니까 바로 이때에서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이제 묶인 거죠. 발이 묶였다가 여기서 횡보하다가 결국 이제 여기서 힌트를 얻을 수 있죠. 아, 이게 이 종목이 흩어지겠구나. 이거 정배열로 딱 나눠지겠구나. 그래서 이 종목은 갈 수 있겠다는 것을 이제 이 흐름을 보면서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패턴을 이제 한번 보여드리는 거고요. 결국은 이런 패턴은 여러분들이 캡처를 해 놓는다든지 좀 이렇게 이제 인쇄를 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실적으로 제가 이런 부분 제 종목을 드리면서 설명을 드렸고요. 예, 수렴 패턴이고 저항대 돌파하면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종목군이라고 계속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공부 차원에서 그런 종목들을 봐야 되니까 이렇게 SKC 솔믹스도 이제 매수 드리면서 이렇게 수렴 패턴으로 돌파하면서 올라가서 한번 눌리면 이렇게 간 거죠. 바로 그래서 이 종목 PNT보다는 빨리 움직이는 그런, 그래서 많은 종목도 이렇게 바로 움직이죠. 근데 이렇게 급등 패턴을 보였고요. 이 종목을 들 때도 이렇게 계속 말씀드렸었죠. 이런 수렴 패턴에 모아가고 이제 급등할 가능성이 크다. 뭐 작년 같은 이런 종목들 상당히 많이 매매했었죠. 뭐 FSD도 그렇고요. 이런 패턴.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런 구간에서 보면 상당히 좀 뻑잡하죠. 좀 지루하게 되고 왔다 갔다 하고 힘든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주가가 이제 하락하면 안 되겠죠. 주가 하락하지 않고 어느 지점에서 만약에 이제 100일선에서 이렇게 지지받고 계속 지지를 받다 보니까 어때요? 100일선을 계속 근처를 지지받으니까 100일선이 꺾어내려지 않겠죠. 주가 이에 있으니까. 그러고 이제 60선도 완만하게 이제 이렇게 누워서 이렇게 쭉 가고 20선도 흘러대 옆으로 이제 쭉 하면서 행보하면서 이런 과정을 겪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흩어져 있는 이렇게 이동평선들이 이제 모아져 가는 거죠. 결국 이제 움직이는 범위도 짧아지면서 결국 이제 저거는 이제 하단은 높아지고 상단은 낮아지더라도 낮아지면서 수렴해 가는 거죠. 그러니까 에너지를 모아간다는 의미가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삼각 수렴 패턴을 만들고 이런 패턴을 만들다 보니까 이동평선들이 천천히 모아지면서 수렴한 이후에 어느 정도 이제 어때요? 이 시점에는 모아지고 이 시점 모아지죠. 그래서 한번 쭉 5일선이 한번 쭉 아래쪽 뺐다가 여기서 강하게 다시 이 저항 라인을 매물 각 돌파하고 가버리는 거죠. 이런 시점에서 쭉 이제 급등 패턴이 나오고, 그래서 이런 종목이 좀 많이 올라가는 그런 패턴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비교해서 설명을 드리고요. 결국은 어떤 이제 상승 이후에 이런 복잡한 과정, 이동평균선이 정배열돼지고 정배열로 이렇게 이렇게 어느 정도 많이 올랐다가 다시 이런 과정을 거쳐서 다시 올라가고 다시 이렇게 이제 또 이제 이렇게 꼬여 있죠. 그래서 이 종목이 이제 바로 올라가면 이렇게 올라가 줘야 되겠죠. 20을 다시 탈환해서 강하게 올라가 줘야지 좀 더 이제 강하게 더 올라갈 수가 있는데요. 그러지 못한다면 일단은 이제 만약 이게 벌어졌기 때문에 여기서 밀려내는다면 또 이제 거기에 따라서 또 20선도 내려오고 이런 과정을 또 뭐 어느 이제 조정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흐름상으로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잠깐 언급해 드렸고요. 이제 아모레퍼시픽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아모레퍼시픽 추세에서 보면 일단은 이제 흐름상으로 보면 여기에 이제 중기 골든크로스, 장기 골든크로스 해서
뭐 이제 좀 더 이제 긍정적인 흐름 구사하고 있죠. 그래서 60선이 이 방향으로 가고 있고 어느 정도 120선 이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한번 오른 이후에 다시 한번 이제 조정이 나왔는데 20선에서 나와 있는데 여기서 이제 5선 돌파가 다시 올라가는 그림이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올라가게 되면 바로 어떤 이제 바로 이제 강하게 올라가는 것보다는 21선 방향 턴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밀리면 안 되겠죠. 어느 정도 위에서 여기 자리에 올랐다가 이 전고점에서 눌림목 주면 이제 20선도 하루하루 주가 올라가니까 이 방향을 돌리는 거죠. 이렇게 돌리면서 이렇게 다시 한번 이렇게 흐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골도 나오고 그래서 5일선과 21선을 이제 지지받고 다시 눌림목 주고 다시 올라가는 흐름을 나오는지를 봐야 되겠죠. 현재권에서 어느 정도 조정받고 이제 이런 이슈에 본다면 일단은 이제 중국 쪽에서 뭐 만약에 이제 북미 정상회담이 좀 좋은 결과 나오고 이제 흐름이 좀 좋은 흐름 보이면 어느 정도 이제 사드 부분에서도 좀 이제 벗어날 수 있는 흐름의 환경이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주가는 큰 그림의 환경이 많이 좌우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이제 흐름을 만들어가고 있는 이제 아모르 퍼시픽도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올라가서 20선을 밀리지 않고 지지받고 만약에 주가 만약에 한번 올라가게 되면 전고점에서 한번 좀 쉬었다가 밀려 내려 살짝 조정 나오면 5일선 올라가고 20선 꺾고 이렇게 하면서 추세를 한번 더 고점을 돌파낸다면 좀 더 큰 그림을 한번 그려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과거에 어느 시점까지 갔는가를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때요? 아모레 퍼시픽이 이제 큰 봉을 3개 한번 이제 그리면서 큰 그림 한번 보죠. 뭐 쌍봉 그리고 뭐 이렇게 내리고 한번 내놨는데 큰 그림 봉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이런 뭐 환경이 뭐 허락된다면 이제 한번 그런 의미에서 이제 60선이 이쪽으로 가고 있고 그래서 61선 최종적으로 지켜낸다면 흐름 타고 갈 수 있기 때문에 61선을 중요하게 봐야 되겠죠. 61선은 중요한 지지선 라인으로 봐야 되겠고요. 이런 의미에서 이제 120선도 이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큰 그림에서 120선이 쭉 조정 나왔다가 이제 턴에서 올라오고 있는 상태죠. 그래서 적어도 이제 61선을 지지받고 가는 흐름이 이제 가장 이상적이죠. 그래서 이제 관심 있게 흐름을 이제 계속 지켜봐야 될 종목 중 하나죠. 일단 뭐 실적으로 이제 중국에서 지금 뭐 많이 막혀 있다 보니까 보따리 상들이 상당히 많죠. 네, 네, 한국하니꺼님, 네, 일하시느라 고생 많으시고요. 네, 반갑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말을 하더라고. 그냥 큰 그림에서 우리가 이제 언젠가는 화장품 같은 경우도 중국이 이제 뒤따라오겠죠. 그래서 이렇게 무역하는 무역상들이 이제 중국에서 하는 그런 무역상들이 어차피 나중에 이제 중국이 어느 정도 무역도 많이 잠식해 나갈 거 같으니까 이제 3년에서 5년 내에 돈을 벌어놔야 된다. 그런 이제 그 무역상들이 지금 그런 대부분 이런 말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화장품 같은 경우도 일단은 뭐 워낙 지금은 이제 기술을 우수하지만 중국이라는 나라가 금방 이렇게 기술을 빼가거나 이렇게 이제 베끼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이런 업종에 이제 종사하는 사람들 입장에 보면 최소한 이제 3년에서 5년 사이에 돈을 벌어놔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제 나중에 참고할 필요가 있겠고요. 이제 네, 그래서 이제 추세 큰 그림에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딱 만들어지고 이때도 한번 쉬었다가 한번 이렇게 추세 만들어가죠. 그래서 방향이 120선 쭉 올라가고 이제 이렇게 60선 쭉 가는데 이 흐름 탄다면 뭐 이렇게 한번 모멘텀 한번 준다면 그런 흐름에서 한번 그림을 한번 그려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뭐 제약바이오 항상 그 교육할 때 보면 큰 그림을 그려드렸죠. 그래서 제약바이오 큰 그림을 했는데 어떤 종목들은 뭐 이 지점까지 가서 내려온 종목 있고 이 지점보다 배 이상 올라가는 종목들도 있었고요. 아니면 이 정도에서 꺾여 있는 상태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흐름은 이제 대장주들은 더 많이 갔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아모레 퍼시픽 같은 경우도 이제 대장주죠. 네. 네, 화장품 2차 환불 보면 여기서 보신 것처럼 딱 여러분 느껴지시죠? 이렇게 이제 역배열에서 쭉 하락하죠. 지속적으로 하락하죠. 네, 이때 보면 상당히 지루하고 힘든 그런 과정이 있었죠. 네, 그런 과정에 이제 주가가 바닥에서 턴해서 올라가는 시점에서 이제 이동 역배열에서 이제 정으로 돌아가죠. 120이 아래쪽에 여기 있고 60일이 두 번째 있는데 여기 아래쪽에 두 번째. 그래서 방향이 딱 턴해서 가는 과정. 네, 그런 과정을 한번 보면 이때는 이제 워낙 바닥권에서 급하게 올라가죠. 5일선 타고 이런 경우를 보면 어때요? 먼저 21선을 5일선 돌파하면서 단기 골드코스 나왔고요. 61선을 20선 돌파하면서 중기 골드코스 나오고 어때요? 120선을 60선 돌파하면서 장기 골드코스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서 추세 흐름에 이렇게 가다가 이제는 어때요? 반대로 큰 그림 61선을 딱 61선이 지지선 역할을 해준 거죠. 큰 그림에 보면 이렇게 쭉 가서 네, 여러분 보면 이제 흐름이 있죠. 61선을 지지받고 다시 턴에서 올라갔다가 다시 60선 저항받고 다시 올라왔다가 이런 과정에서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여기서 실패하니까 예, 이 61선을 어때요? 지지받고 올라가야 되는데 실패하죠. 그러니까 올라왔다가 이제 저항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반대로 이제 여기서부터는 저항이 되는 겁니다. 저항되다 보니까 올라왔다가 저항받으면서 밀려내는 거죠. 내려오면서 어때요? 이제는 61선에서 저항받으니까 21선 이제 방향 내렸죠. 그러면 다시 한번 볼게요. 그러면 어때요? 여기서 이제 21선은 이제 5일선이 밑으로 내려오면서 단기 데드코스 나왔잖아요. 다시 61선, 21선에서 내려오면서 중기 데드코스 나왔습니다. 그래서 21선 방향 아래쪽으로 내려온 거죠. 쭉 지금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반등했다 61선에서 저항받으니까 이제 21선에서 이제 저항받는 거죠. 쭉 계속 이 21선에 저항받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치환불 이 종목이 추세를 돌려면 어때요? 흘러내려오는 21선을 저항받고 있는데 여기를 돌파하고 올라가야 되겠죠. 그래야지 다시 골드코스 나오겠죠. 골드코스 나와야 되는데 아직은 지금 아니죠. 그러면 이 종목은 돌파 흐름이 나와야 되겠죠. 만약에 이제 시나리오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만약에 여기서 돌파 올라가게 되면 이제 여기서 다시 이제 여기에 이제 돌파 시도가 나오겠죠. 그러면 5일선 따라 올라가게 되고요. 어느 정도 이제 20선 이제 돌파했으니까 지지 테스트를 하겠죠. 그러게 되면 그런 과정에서 주가가 20선 이에 있으면 이제 플러스 되니까 주가가 이제 20선 방향이 아래쪽에서 옆으로 쭉 누워지죠. 그래서 거기에 또 올라가게 되면 이제 61선, 120선 쭉 내려오고 20선 올라가고 이런 과정에서 이제 한번 돌파 올라가게 되면 이제 방향을 좀 턴해서 하락을 멈추고 반등의 흐름을 만들어갈 수가 있겠죠. 네. 근데 이제 여기서 밀려 내려가게 되면 일단 더 안 좋은 그런이죠. 그래서 여기서 많이 내려가면 계속 타고 내려간다면 어느 시점은 한번 더 급락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일단 저점 라인에 이제 중요하게 이 저점을 양쪽에 만들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돌파하게 되면 그나마 어느 정도 이제 긍정적인 흐름을 예상해 볼 수가 있네요. 반등은. 근데 여기서 이 상태에서 여기를 밀려 내려가게 되면 이제 여기 있는 물량이 같이 쏟아지면서 밀려 내려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조심해서 봐야 되고요. 네. 그렇게 내려가 되면 이제 120선 쪽이고 이제 60선까지 꺾어내려면 장기 데드코스까지 나와버리죠. 그래서 이 자리는 이제 지켜주면서 이렇게 올라간다든지 해줘야지 저 흐름이 반전이 있겠죠. 그래서 네. 뭐 카지노주에서 반등이 나왔는데 이렇게 뭐 강하게 반등 못 나온 이유가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21선이 파라다이스 같은 아래에서 위에서 좀 밀려내려고 아래쪽 방향으로 내려오니까 21선이 저항을 받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좋은 자리에 만약에 이런 자리가 나오면 뭐 더 좋게 갈 수 있었는데 이제 그렇지 못하죠. 이 이제 저항선들이
여기에 물량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는 거죠. 60일선도 그렇고 100일선도 아래쪽 방향으로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저항을 상당히 많이 받다 보니까 네, 장중에 20선을 돌파했다가 밀려나오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 이제 선에서 이렇게 가져와 흐름이 20선을 다시 올라가주는 흐름이 나와야지 방향을 잡아갈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저항이 있기 때문에 올라가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좀 일단 뭐 안전이 깔끔하지 않죠. 좀 지저분하게 있다 보니까 네, 단기 중기 데드 코스까지 나와 있는 상태죠. 여기 보면 데드 코스 나가기 때문에 쉽게 올라가지 못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좀 지저분하게 있다 보니 가지 못하는 흐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깔끔하게 만들어 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에 어느 정도 그런 과정이 거쳐야 되죠. 네, 여기서 보신 것처럼 올라갈 때 보면 한번 이제 상승하고 꺾였을 때 어느 정도 내려 조정받고 이제 워낙 이제 좀 상승폭이 컸으니까 이때는 이제 상승 이후에 이제 이렇게 조정이 나왔었죠. 근데 이때도 어때요? 좀 지저분하죠. 얽혀 있다 보니까 밀려 조정받고 다시 올랐다가 다시 이런 과정 거치면서 어때요? 이동 평균선들을 어느 정도 수렴해 나온 상태에서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이제 그다음부터 이제 깔끔하게 올리니까 정배열되지면서 쭉 이렇게 이제 벌어졌지만 이렇게 쭉 상승 흐름을 보이죠. 근데 그런 과정에 워낙 이게 이제 이런 과정이 학대에서 볼 수가 있죠. 이런 과정에서 보면 학대에서 이때 이제 변동성이 이제 좀 더 작았기 때문에 이렇게 작게 보였는데 어떻게 보면 변동성이니까 이 부분하고 이런 부분은 이제 거의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흐름을 보면서 이제 우리가 좀 배울 필요가 있는 거죠. 과거에 어떤 흐름을 보였고 어떤 움직임을 보였는지를 이 흐름을 보면서 배우면 좀 더 이제 이런 과정을 어느 식으로 거치겠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한번 반등해서 올라가니까 어때요? 반등해서 다시 올라가니까 이제 이런 과정을 거치는 거죠. 그래서 뭐 이렇게 수렴 패턴을 만들어 가기 위해 수렴해 가는 패턴이 나와야지 한번 다시 갈 수가 있습니다.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 그래서 그런 과정에 좀 시간적인 흐름이 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간적인 여유가 필요한 구간에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뭐 덱스터 같은 경우는 이제 신과 함께 2 그런 이제 개봉이 8월 달에 이제 이어지면서 이제 최근에 반등이 올라왔는데요. 이제 강하게 추세를 잡지 못한 이유는 어때요? 이제 이동 평선들이 아래쪽 중기 21선 아래쪽에 있기 때문에 쉽게 지금 뭐 쉽게 이제 강하게 이렇게 돌파하고 쭉쭉 가지 못하는 흐름인데요. 그런 부분 이제 저항이 많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런 종목도 보면 어떤 이제 가정을 필요하죠. 만약에 조정이 나온다거나 좀 쉬어가고 그랬을 때 이제 뭐 단기 골드크로스, 뭐 중기 골드크로스 그렇고 막 그런 어떤 이제 가정을 통해서 수렴한 이후에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가정에 본다면 이제 8월 달에 개봉하니까 6월 달 정도에는 좀 수렴을 만들어 놓은 이후에 이제 개봉 날짜가 다가갈수록 그때 한번 좀 덱스터 같은 종목은 이제 다시 시세를 한번 내겠죠. 그래서 당연히 이제 한번 이제 기대감을 한번 이렇게 이제 한번 실적으로 이제 신과 함께가 1편이 되게 흥행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이제 강하게 올라왔고요. 이런 과정에서 한번 이제 쉬어서 이제 수렴 어느 정도 차익 매물에 수렴한 이후에 만들어 놓은 이후에 다시 이제 정배열로 좀 만들 수 있는 그런 과정을 만들어 갈 것 같은데요. 일단은 120선까지 아니더라도 120선까지는 120일선까지 아니더라도 이런 이제 60일, 20일, 5일선에서 이런 좀 수렴에 만들어 놓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비슷한 이렇게 흐름을 만들어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21선 흐름을 방향을 이쪽으로 해서
이 60일선을 돌파 흐름이 나오는지 중기 골드코스 이런 자리까지 확인한 후에 한번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런 종목을 일단은 잡고 만들어 놓으면 일단은 이제 여기에 한번 이 라인까지는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겠죠. 네. 이 YG 엔터 같은 경우도 뭐 이렇게 가지 못하는 이유는 결국 이제 이렇게 이동 평균선들이 단기 데드, 중기 데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막 갇혀있죠. 저항도 있고 이런 과정에서 좀 깔끔하게 좀 만들어가는 흐름이 나와야지 좀 이렇게 이제 강한 좀 상승 흐름을 볼 수가 있겠죠. 좀 복잡하기 때문에 좀 주가가 지금 쉽게 많이 올라가지 못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JYP 같은 경우는 이런 정배열되어 있으면서 상당히 지금 깔끔한 중장기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어때요? 계속적인 흐름을 타고 가고 있는 거죠. 뭐 이때도 뭐 종교 관련해서 좀 악재가 나면서 이렇게 하락했는데 결국은 이제 중장 추세가 살아 있다 보니까 다시 이제 지지받고 올라가니까 매물 소화되면서 강하게 또 올라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추세가 지금 중장기 추세가 상승 추세에 있다 보니까 쉽게 꺾이지 않는 모습에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겠고요. 거의 뭐 다시 데드 나왔다가 다시 골드 코스 나오면서 매물을 소화내면서 쭉 다시 반등해서 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추세가 지금 계속 살아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뭐 조정 나온다면 60일선하고 좀 계속 타고 갈 가능성이 있죠. 근데 여기서 60일선 꺾어 내려가면 중기 데드 크로스가 나오게 되면 이제 나중에 조심해야 되겠죠. 근데 흐름은 지금은 이제 계속적인 이제 추세를 살려서 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뭐 중국 관련주 여기까지 한번 체크를 하고요. 상당히 또 이런 종목 하니까 상당히 시간이 많이 가는데 네. 뭐 오로라 같은 종목도 보면 뭐 바닥권에서 올라올 때 특징적으로 보면 이렇게 한번 턴에서 갈 때 보면 이렇게 이제 20일 5일선 돌파하면서 단기 골든 60일선 20일 중기 이렇게 단기 골드 코스 만들었죠. 네, 추세를 만들어 놓으니까 추세를 이어가는데 현재 한번 이제 추세를 한번 가다가 이제 한번 100일선을 이제 한번 밀렸다가 이제 다시 한번 추세를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로라도 관심 있게 보는 종목 중 하나인데요. 이제 모멘텀이 이제 있느냐 마느냐가 중요할 것 같은데 추세적으로 다시 이제 5일선을 안 차고 21선을 올라가게 되면 60선 돌파하게 되면 이런 부분에서 좀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겠죠. 어느 반동 시점에 짧게 한번 이제 대응을 해볼 수가 있으니까요. 관심 있게 이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하나 마이크론 뭐 3월 달에 한번 매도하고 나왔었는데 현재 흐름을 보니까 일단 이제 이때 한번 거래가 크게 터지면서 여기에 이제 물린 물량들이 어느 정도 소진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좀 흘러내려는 상태에서 일단 이제 1분기 실적은 잘 나왔죠. 잘 나온 상태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느 정도 조정이 한 달, 두 달, 두 달 넘게 이제 조정을 거치면서 어느 정도 이제 소화내는 그런 흐름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장기 이동 평균선들이 위에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이제 어느 정도 돌파 흐름을 하긴 하고 이제 우리가 매수를 했고요. 여기 따라서 이제 단기 이제 골드코스 나왔고 일단 이제 20선 방향이 이제 다시 턴해서 올라가는데요. 이제 중기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현재 흐름에 보면 일단 뭐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많이 좀 부각받는다면 일단은 이 5일선을 타고 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5일선이 이제 지지선 역할이 된다면 5일선 타면서 좀 시세를 좀 내주면 좋겠죠. 근데 일단 매물로 봐서는 이때 도달하면 상당히 매물 압박을 거래량을 보면 매물 압박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라가면 좀 매물 압박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좀 엄청난 거래가 터져줘야지 여기를 소화하면서 더 돌파 올라가겠죠. 네,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만약에 올랐다가 이제 밀려 내렸을 때 이제 20선 올라가면 이제 그런 과정에서 나중에 이제 한 번 더 내려온다면 이제 매매를 한 번 더 해볼 수 있겠죠. 근데 여기까지 못 올라가고 밀려 내려온다면 살짝 밀려 내려온다면 눌림목 구간으로 우리가 볼 필요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 21선 올라오니까 이제 거기에 따라서 21선을 뭐 시장 영향은 만약에 영향이 있어서 조정 나온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나오면서 21선까지 이제 조정을 나왔다가 한번 다시 턴에서 가는 흐름을 한번 우리가 시나리오를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흐름은 이처럼 5일선 타면서 올라가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그래서 20선까지 방향하면서 이렇게 좀 방향을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워낙 이제 이 종목 특징은 여러분 보신 것처럼 이렇게 급등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에 이렇게 5일선 타고 쭉 가버리거든요. 급등해서 이때도 이제 5일선 타고 말씀드렸는데 쭉 타고 갔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만약에 특징적으로 이 종목에 5일선 타고 간다면 그런 부분에서 이제 거래량도 같이 봐야 되겠죠. 얼마나 터져주냐가 중요하겠고요. 그래서 특징적으로 이 종목은 5일선 타고 가는 것이 이제 특징적이다.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급등량이 심하죠. 그래서 나중에 만약 급등 나온다면 이제 빨리 팔고 나오는 그런 전략을 취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지금 바닥권에서 지금 이제 턴하고 있는데요. 어느 정도 여기 보시면 이제 동진 세미키라는 종목 보면 이게 정배열되면서 쭉 큰 상승을 이루었죠. 네, 10,000원대에서 25,000원까지 쭉 상승 추세하다가 이제 꺾이죠. 네, 여기서 20선, 5선 내려가니까 어때요? 여기에 단기 데드크로스 나왔고요. 61선, 5일선에서 중기 데드크로스 하락실 준 거죠. 다시 120선을 60선 아래쪽으로 내려가게 되면서 장기 데드크로스 하락신을 이제 단기, 중기, 장기 이렇게 쭉 주면서 이제 저항이 돼버린 거죠. 여기서는 이동평균선이 지지선 역할을 해주는 거. 그래서 결국 이제 꾸준한 이제 수급들이 매수가 계속 들어오면서 이제 손바뀜이 이루어지면서 쭉 상승한 상태인데 여기서는 어때요? 데드크로스 나온 이후로는 이동평균선이 이제 저항선이 돼버린 거예요. 결국 이때부터는 누가 먼저 파느냐가 이제 새로운 계속 물리는 거죠. 사면 물리고 그러면서 이제 저항선이 돼버린 겁니다. 저항. 그래서 계속 저항. 그래서 어때요? 여기서 보면 여기 처음에는 21선, 5일선 하다가 올라오니까 21선은 저항받다가 다시 61선 저항. 이런 과정에서 이제 저점이 계속 낮아지죠. 저점이 낮아지고 어느 순간에 이제 저점이 낮아지지 않고 이제 거듭해지면서
만약에 여기서 21선 돌면 단기 골드코스 나왔는데요. 다시 이 저점을 낮추지 않으니까 여기서는 저점이 낮춰졌다가 저점 낮추지 않으니까 이제 방향 바꾸는 거죠. 이 아래쪽에서는 이제 매수가 있겠구나 해서 이렇게 순서대로 단기 골드크로스 다시 여기서 단기 중기 골드크로스 여기 나오고요. 그래서 방향이 이렇게 바뀌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 61선 돌파했죠. 여기서는 61선 저항이었는데 61선 지지받고 올라오니까 지지해 주는 거죠. 저항대를 돌파하니까 반대로 61선이 이제 지지 다시 이렇게 일단 다시 120선을 돌파하려고 시도 중이죠.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친 거죠. 120선을 만약에 저항받으면 이 21선하고 60선 지지해 주겠죠. 지지받고 다시 이렇게 방향을 바꿔 나가는 거죠. 그래서 반도체 업종 뭐 좋다고 하는데 워낙 이제 이때 수급이 바이오로 갔다가 다시 돌아올 시점에 이렇게 돌아올 시점에 남북 경협주가 나타나면서 다시 가지 못하고 더 밀렸다가 이제 최근에 좀 남북 경협주라든 그런 바이오 종목 쉬어가면서 이제 턴해가는 흐름이죠. 그래서 단기 골든, 중기 골든은 딱 나온 거죠. 그래서 흐름 바꾸는 이 배립선까지 쭉 올라가게 되면 방향 쭉 만들어 가겠죠. 이제 61선도 이제 턴하고 21선, 5선에서 이게 이제 방향 크로스되면서 방향을 다시 한번 잡아가겠죠. 이런 흐름을 이제 볼 수가 있겠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방향을 만들어서 이렇게 정배열로 쭉 만들어 놓은 흐름에 나와야지 좀 더 추세를 더 길게 가겠죠. 근데 그러지 않고 급한 마음에 올라가게 되면 어때요? 나중에 저항받는 거죠. 올라가게 되면.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는 본다면 천천히 매물을 소화내면서 추세 방향, 이동 평균선의 방향을 턴하고 가는 흐름이 나중에 추세 흐름에서도 큰 도움이 많이 됩니다. 큰 그림에 이어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천천히 매물 소화되면서 턴해서 가는 것이 중요한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반도체주들이 바닥권에서 돌려가는 지금 상황이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실적 기반으로 있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어느 정도 좀 턴해서 가는 흐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질문 올려놓으셨는데요. 제가 여기 보고 다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뭐 엑시콘도 당연히 이제 그런 상황이고요. 언젠가는 이제 바닥을 잡고 올라가는 상황이죠. 엑시콘 같은 경우도 제일 먼저 움직였던 부분이 여기서도 보신 것처럼 이제 단기 골든, 중기 골든에서 딱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과정이 필요하죠. 일단 이제 뭐 단기 골든은 뭐 중간중간 나올 수가 있죠. 근데 이 백입선 아래쪽의 방향이다 보니까 일단은 저점이 이렇게 낮아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그나마 이제 반등을 기회를 지금 모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하나 뭐 단기 골든, 중기 골든 이렇게 추세를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죠. 그래서 계단식으로 이제 그런 과정이 좀 에시콘에서도 이제 확인이 필요합니다. 여기서도 상승 이후에 단기 데드크로스, 뭐 중기 데드크로스, 장기 데드크로스 이렇게 나왔던 것처럼 반대로 순서대로 단기 골든, 중기 골든, 장기 골든 나와야지 이제 흐름을 좀 완전히 돌려서 나가겠죠. 근데 그런 과정에서 보면 뭐 여러 번 매매를 나중에 해야 될 그런 과정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회원님들 한번 종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종목 잠깐 더 보고요. 이렇게 사이맥스 같은 경우도 보면 지금 하락 추세에 있다 보니까 지금 쉽게 턴하지 못하는 모습인데요. 이제 그런 과정을 어느 정도 이제 거쳐야지 올라오면 지금 중장기 추세가 하락이다 보니까 주가가 쉽게 올라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가 방향 이쪽으로 가는 경우하고 아래쪽 방향하고 상당히 지금 흐름이 지금 상이하죠. 엄청 틀리죠. 그래서 참 이런 과정은 이제
턴에서 올라가는 흐름이 중요합니다. 이런 과정을 확인한 후에 매매도 늦지 않죠. 심택도 지금 하락하다가 이제 바닥권에서 거래가 터지면서 이제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는 거죠. 쉽게 말해서 단기 골든, 중기 골든에서 이 120선이 저항이 있다 보니까 올랐다가 아래쪽 61선이 이 아래에 있으니까 지지받고 다시 이렇게 가죠. 20선 타고 지지받고 그래서 이런 이제 하락 추세 벗어나기 위해서 지금 이제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심택 같은 경우도 그래서 61선이 쭉 아랫방에 있는데 이제 옆으로 쭉 누워가죠.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120선을 딱 만나겠죠. 그러면 추세 방향을 쭉 돌리면서 이게 여기에서 이제 정으로 돌아가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네, 카프로 회원님 카프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프로 입장에서 보면 일단은 이제 여기서 이제 중기 단기 중기 장기 이렇게 가파르게 내려오면서 대두코스 나왔는데 일단은 일단 하락 추세가 21선이었죠. 최근에 하락 추세가 쭉 21선을 타있는데 이 추세에서 벗어나면서 일단은 일단 추세 하락에서 멈출 수 있는 그런 방향을 만들어 놓고 지금 진행 중에 있죠. 그래서 이제 골드크로스 21선과 5일선 만나는 이 골드크로스 자리하고 이 21선을 하락 추세에서 딱 만나면서 지금 벗어났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하락 추세에서 벗어난 상태에 있고요. 이런 과정 중에 이제 어떤 계단식으로 이제 흐름을 이제 턴해서 갈 수 있는 그런 환경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여기서 보면 이제 반등 나오면 여기서 이제 중기 이동 평균선이 이에 있기 때문에 올라가게 되면 이제 저항받을 수 있겠고요. 바로 여기서 지지받고 반등 나중에 다시 온다 하더라도 일단은 60선 아래쪽 방이기 때문에 61선 내려오면 일단 저항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만약에 이제 위에 21선 위에서 움직인다면 이런 과정에서 21선 턴하고 이런 과정에서 이제 움직이겠죠. 그래야지 다시 이제 돌파 흐름인 이게 시도가 나오겠죠. 그래서 현재는 이제 추세에서 그때 당시 이 상승 추세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일단 이제 해야 될 부분이었죠. 네. 이렇게 이제 추세가 61선과 이 120선 라인을 쭉 탔을 때 특히 이제 61선을 타고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지지 라인을 벗어나니까 여러분들께 위험을 알렸었고요. 네, 그런 과정을 거친 이후에 좀 조정이 나왔죠. 지지 라인. 거기다가 이렇게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이동 평균선이 모아진 상태에서 위로 가느냐 이제 아래로 가느냐 상태 아래 방향으로 돌린 거죠. 이런 경우는 이제 한꺼번에 좀 매물이 나왔기 때문에 내려온 상황이고요. 일단 이제 하락이 멈춘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과정이 필요하죠. 현재 이런 과정을 배우기 위해서는 이제 2017년 9월 전에 흐름을 참고해 볼 필요가 있겠죠. 이런 과정을 한번 겪은 적 있으니까 네, 이런 과정이 나와야 되겠죠. 이런 과정이 이렇게 비슷하게 흐름을 이제 봤을 때 이런 과정이 나오겠죠. 올랐다가 저항받고 이런 과정이 필요하죠. 이런 과정을 거쳐야지 이제 추세가 안전히 턴해서 갈 수 있기 때문에 적어도 한 달, 두 달 정도는 어떤 이제 그런 과정을 만들어 갈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제 흐름을 보면 과거 패턴을 한번 보면서 참고해 보면서 비슷한 흐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같이 보면서 한번 흐름을 이런 식으로 갈 수 있겠다. 근데 만약에 여기서 밑으로 내려가면 안 되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라인에서 이런 과정을 이제 거쳐야지 다시 추세 복귀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현대로템 37,000원. 네.
네, 뭐 현대로템에서 후반부에 이제 좀 반전, 좀 하락해서 좀 많이 낙폭을 축소해서 네, 마감했죠. 그래서 여러분들 배우신 대로 일단은 이 추세 21선이 지금 어느 정도 이제 살아있는 추세선이죠. 살아있는 선. 그래서 전체 이 흐름에 본다면 네, 21선 가격이 36,300원대입니다. 그래서 이제 매수 가격에 37,000원이라고 하시니까 일단은 이제 이 21선을 21선이 이제 36,000원대니까요. 300원 정도 20선이에요. 그래서 뭐 36,300원 깰 수도 있죠. 그래서 36,000원을 정확하게 한번 기준 삼아서 대응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지지받고 올라간다면 좀 더 만약에 이제 5일선을 강하게 돌파 올라가게 된다면 그런 부분에서 이제 한번 이제 5일선을 이제 기준 삼아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이제 이 라인 21선을 이제 최후 우리가 리스크 관리 선으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올라가게 되면 이제 거래가 좀 실는 게 중요하죠. 네, 거래가 죽고 반등하면 여기에 많이 물려있는 물량들이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서 1100만 주가 거래됐고요. 여기에 2200만 주가 거래됐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자리에 이제 3000만 주 정도가 3000만 주 정도 거래됐기 때문에 거래량이 상당히 좀 많이 필요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만약 반등 나오고 올랐을 때 이 정도 올랐다가 거래가 터져서 돌파 흐름을 보이는지가 중요하겠죠. 네, 만약 여기서 거래가 갑자기 줄면서 여기서 희부지비하면 조심해야 되겠죠. 네, 다시 올선을 돌파하지 못하고 밀려서 여기서 머뭇거리게 되면 조심해야 되겠죠. 최종적으로는 21선을 가지고 일단 이제 리스크 관리하시고요. 이제 매매했을 때 5일선을 돌파하느냐가 중요할 것 같고요. 여기서 거래가 실려서 이 라인, 전고점 라인을 돌파하느냐가 좀 더 추세에 중요합니다. 그래서 좀 거래가 실려주면서 이 전고점 45,500원이죠. 여기를 뭐 엄청난 호재가 나와야 되겠죠. 다음 주 정도에 북미 관련해서 경제 협력 이야기가 나오고 미국에서 대규모 투자를 하겠다라든지 그런 호재성 그런 이제 회의 정상회담 결과가 나와야지 좀 더 이제 강하게 돌파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본다면 일단 이제 거래량이 동반 실어주는 모습 중요하겠고요. 여기에 상승 흐름 중에 일단 여기서 이 전고점 라인을 강하게 돌파 흐름이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강하게. 그래서 그러지 못하고 여기 상태에서 희부지비하면 좀 조심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나마 어떤 악재가 나왔는지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요. 네. 네, 오늘은 시간이 또 늦어져서요.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남북 경협주들이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아침에 많이 흔들렸다가 올라왔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최근에 후성 같은 종목들 쉽게 이제 전기차 관련 종목도 이제 반도체에서 쉽게 이제 추세를 가지 못하는 이유는 쉬어가는 이유는 결국 이제 이렇게 역배열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바로 가지 못하죠. 그 대량 거래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터졌으니까 긍정적이죠. 외국인 기관도 수급도 잘 들어왔고요. 근데 그런 과정에서 좀 쉬어가면서 만약에 이렇게 이제 행보하면서 이 상태에서 행보하게 되면 일단은 이제 5일선 따라 올라오겠죠. 21선 따라 올라오고 또 이렇게 이제 60일선 따라 올라오는데 이런 추세 방향을 만들어가는 흐름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전체 흐름에서 본다면 네, 이 라인 저항 라인을 이제 다시 돌파 5일선에서 5일선을 쭉까지 올라왔을 때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런 정보도 이제 5일선 타고 가게 되면 그래서 5일선을 중요하게 볼 필요가 있겠고요. 그래서 골든까지 중장기 이렇게 이제 중기 골드크로스 나오게 되면 좀 상당히 이제 바닥권 잡고 더 추세에 더 갈 수가 있겠죠. 근데 그런 흐름에서 그런 흐름이 나왔을 때 중기 골드크로스까지 나오고 좀 5일선 타면서 지지받고 이렇게 하면서 봤을 때 이런 자리까지 한번 기대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흐름을 좀 거래가 실렸던 점 있고요. 좀 수급이 좀 들어왔던 부분은 이제 좀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겠고요. 전기차 관련해서 잠깐 뭐 이렇게 다 해야 되는데 시간이 좀 많이 부족해서 뭐 PNT는 아까 했고요. NLF도 그런 과정을 거친 거죠. 거치면서 같이 돌파해서 올라간 거죠. 깔끔하게 해서 지지받고 이렇게 그런 과정, 이런 깔끔한 과정을 만들어 놓은 이후에 강하게 더 올라갔습니다. 포스코그램텍이 가지 못하는 것은 지금 이렇게 이제 추세에 무너지다 보니까 이렇게 이런 과정이 필요한 거죠. 골드코스 나왔고 그렇지만 이런 과정을 통해서 방향을 다시 꺾여 있으니까 이동평수 꺾여 있으니까 그런 기간을 통해서 다시 정배열로 만들어가는 거 있는 거죠. 근데 그 실패했을 때는 다시 밀려내오는데 일단 61선과 100선을 이제 돌파한 점은 이제 긍정적인 흐름이죠. 일진 머티리얼즈 이런 과정 통해서 올라가고 또 모아지고 만약 조정 나오고 그러면 상당히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겠죠. 이런 종목은 일진 머티리얼즈 에코프로도 바로 가지 못 가는 이유는 여기에 중기 이동평선대 아래쪽 포진되어 있는 데다가 이제 그만큼 이제 거래가 더 필요했죠. 근데 그런 과정에서 만들어낸다면 이제 20선 올라오고 그러면 그런 과정에서 수렴을 만들어 놓을 수 있는 그런 모아놓으면 어느 정도 수렴할 시간이 만들어가고 있는 거죠. 시간을 벌게 하고 있는 거죠. 그런 과정을 만들어지면 나중에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거고요. 뭐 현대건설도 여기 보면 21선을 쭉 가니까 21선을 중요하게 봐야 되겠죠. 뭐 다음 장에서 5일선을 돌파하고 올라가는 흐름이 중요하겠고요. 거기에 따라서 거래량이 좀 더 수반돼야 되겠죠. 여기에 보면 거래량 상당히 많이 실려있기 때문에 여기 사람들이 많이 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동반 좀 진행되는 흐름 보이고 21선을 타고 가는 흐름 이런 남북 건설주들이 지금 비슷한 흐름 보이고 있고요. 대우는 좀 저항이 있겠네요. 21선에서 이런 GS건설 21선을 봐야 되겠고요. 이때 거래가 많이 터졌기 때문에 일단 호재가 나와도 올라가게 되면 저항받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대량 거래 터졌기 때문에 여기 저항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이제 주요 리포트를 보면 실제로 이제 호재가 터졌을 때는 좀 저항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이렇게 반등 나왔을 때는 이렇게 이제 5일선을 타고 가다가 밀린 거죠. 그러면 이제 다음 장에서 5일선을 돌파하지 못하면 이제 조정이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5일선이 중요하게 이제 구분되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까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할게요. 종목 간단하게 말씀드렸었고요. 오늘 늦은 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되시고요. 다음 교육 시간에도 또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잘 보내시고요. 다음 장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